좋아요, 구독 꼭꼭 해주세요. 핏빛 나비의 경고가 있고 난 뒤 김대감의 저택에는 일주일 내내 차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우르르 쾅. 천둥 소리는 성난 짐승처럼 울부짖었고 세차게 쏟아지는 빗소리는 밤새도록 창문을 두드렸지요. 그 소리가 마치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주마. 내 집구석에 숨어있는 쥐새끼를 잡아라. 그놈이 귀신이든 사람이든 당장 수통을 끊어놓으란 말이다. 걱정 마십시오, 대감. 썩은 냄새를 맡는 건 제 전공이지요. 비릿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분명 이 안에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당에서는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매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짜, 짜. 그리고 고통에 찬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끔찍하게 울려 퍼졌지요. 자, 누가 범인인지 말할 때까지 한 놈씩 맛을 보여주겠다. 하인들은 벌벌 떨며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그때 독사의 눈길이 구석에서 태연하게 코를 파고 있는 명운에게 꽂혔습니다. 어이, 거기 덩치 큰 놈, 이리 와봐. 헤헤, 나? 나 고기 주는 거야? 고기? 그 순간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독사가 다짜고짜 거친 발길질로 명운의 배를 가격한 것입니다. 아파요.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맑단 말이지. 이놈, 뜨거운 맛을 봐야 입을 열겠구나. 화로 위에서는 시뻘겋게 달아오른 새부치가 치,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습니다. 독사는 그 뜨거운 것을 명운의 허벅지로 가져갔습니다. 으아! 뜨거워! 엄마! 명운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부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5살 아이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쪼르르 쪼르르 정적 속에서 무언가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운의 바지춤이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과 공포에 질려 그만 바지에 실수를 하고 만 것입니다. 시했어. 축축해. 엄마, 잘못했어요. 에치, 진짜 모자란 놈이었군. 냉새나니까 저리 치워. 재수 묻겠네. 밤이 깊었습니다. 고문이 끝나고 모두가 물러간 뒤 헛간구석에 처박힌 명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찌. 조용한 헛간에 옷을 찢는 소리가 들립니다. 놈은 왼손잡이다. 그리고 술을 좋아하지. 허리춤에 찬 저 호리병. 놈은 항상 저 술만 마신다. 내 살이 타는 냄새를 맡으며 즐거워했느냐? 그렇다면 나는 네 놈이 미쳐 날뛰는 꼴을 구경해주마. 사가. 명운은 품속에서 말린 잎을 꺼내 손으로 으깨었습니다. 먹는 순간 눈앞에 지옥도를 보여준다는 비방의 약초였습니다. 그림자처럼 움직인 명운은 술에 취해 굴아떨어진 독사의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문구멍 사이로
붉은 가루를 훅 하고 불어넣었습니다. 마셔라. 그것이 네 놈의 마지막 축배가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김대감의 저택에는 끔찍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사냥개가 미쳐서 주인을 공격하는 아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시작되겠지요. 헤헤, 개싸움이다. 개싸움. 다음 날 아침, 닭 울음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김대감의 사랑채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밤새 명운이 탄 비방의 가루가 섞인 술을 마신 해결사, 독사. 그의 눈앞에 지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으아! 저리 가란 말이다. 내 몸에 벌레가 기어다녀. 으아! 독사는 허공에 무기를 휘두르며 방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약에 취한 그의 눈에는 평범한 하인들이 흉측한 괴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사람 살려! 독사나리가 미쳤다! 라고 소리치며 도망쳤지요. 네 이놈! 아침부터 무슨 행패냐? 썩 무기를 거두지 못할까? 소란을 듣고 달려나온 김대감이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약에 취한 독사의 눈에 김대감은 거대한 붉은 구렁이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 뱀 요괴놈! 네가 내 영혼을 삼키러 왔구나! 사라져라! 독사가 김대감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김대감은 저 미친놈이! 하며 뒷걸음질 쳤지요. 챙강하는 굉음과 함께 호위대장이 간신히 앞을 막아섰지만 독사의 힘은 괴물처럼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끔찍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닭이 소란스러워진 사이 명우는 조용히 김대감의 텅 빈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다리를 절뚝거렸습니다. 어제 입은 상처의 통증이 심해졌지만 그의 표정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무표정했습니다. 개가 미쳐 날뛸 때 주인은 집을 비우는 법이지. 명우는 품속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밤새 위조해 만든 가짜 장부. 김대감의 자금책인 장객주가 돈을 빼돌렸다는 거짓 증거가 적힌 치명적인 함정이었습니다. 탁! 책상 위에 장부를 올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걸로 김대감의 의심은 엉뚱한 곳을 향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끼리 서로 물어뜯어라. 다시 마당입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독사가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호위대장이 그를 제압한 것입니다. 독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구석에 웅크린 명운이 보였습니다. 저놈, 웃고 있어? 그때였습니다. 명운이 물개박수를 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상처난 양손을 모아 나비가 날개짓을 하듯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독사의 눈에는 명운의 손짓이 거대한 붉은 나비가 되어 자신을 덮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명운의 등 뒤로 붉은 아지랑이가 나비 날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붉은 나비. 그제야 독사는 알았습니다. 놈이 범인이다. 내가 사냥하려던 게 사냥꾼이었다. 이런 배은망덕한 놈! 감히 주인을 공격해? 당장 끝장을 내라!
근대감의 명령이 떨어졌고 독사의 눈동자는 붉은 나비의 환영을 담은 채 빛을 잃었습니다. 독사가 짐짝처럼 끌려나가는 동안 마당 한 구석에서는 다시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와, 나비다. 빨간 나비 날아갔다. 헤헤, 우리 대감마님 이겼다. 짝짝짝. 온데간데 없이 다시 해맑은 바보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보이지 않는 나비를 쫓는 신용을 했죠. 엥, 나비는 무슨 얼어 죽을. 재수없게 헛소리 말고 저놈 좀 치워. 하지만 명운이 가리킨 곳은 정확히 독사가 끌려나간 방향이었습니다. 죽은 자에게만 보이는 마지막 배웅이었던 셈이지요. 칵 하고 장부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김대감의 서재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장객주, 니놈이 내 돈을 굴린 지 10년이다. 헌데 감히 내 뒤통수를 쳐? 이중장부를 만들어? 대감마님, 억울하옵니다.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고 가짜 장부를... 닥쳐라. 독사가 미쳐 날뛴 것도 니놈이 입막음을 하려고 사주한 게지? 내 돈을 빼돌려 어디로 도망치려 했느냐? 김대감의 눈은 이미 의심으로 멀어 있었습니다. 명운이 심어놓은 가짜 장부는 너무나 정교했고 독사의 죽음이라는 타이밍까지 겹쳐 장객주는 꼼짝없이 배신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장객주는 직감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 늙은이가 눈이 뒤집혔어. 여기서 잡히면 끝장이다. 그날 밤 장객주는 하인들을 매수해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보따리 하나만 덜렁 맨 채 쏟아지는 빗속을 뚫고 산길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한국까지만 가면 배를 탈 수 있어. 제기를 김대감 두고 보자.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가 도망치는 길목은 이미 누군가가 정해놓은 사냥터였다는 것을 말이죠. 우르릉 쾅!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산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검은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검은 삿갓을 쓰고 얼굴의 반을 붉은 천으로 가린 사내. 명운이었습니다. 누구냐? 김대감이 보낸 추노꾼이냐?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마. 비켜라. 돈이라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 만든 그 더러운 돈 말이냐? 그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울리는 것처럼 낮고 서늘했습니다. 장객주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는 설마 송문의 붉은 나비? 휙! 장객주가 품에서 단도를 꺼내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명우는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손짓, 펍 하는 소리와 함께 명운의 검집이 장객주의 손목을 강타했습니다. 으악! 내 손! 도망쳐라. 네 주인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리 쉽게 가면 섭섭하지. 명우는 장객주의 숨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걱 하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명운의 검이 장객주의 발목을 스치고 지나간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하지만 의식은 잃지 않게 말이죠. 내 다리, 내 다리!
빗물과 진흙탕 속에 처박혀 고통에 몸부림치는 장객주. 명운이 그 앞에 천천히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김대감이 널 왜 의심했는지 아느냐? 내가 그 장부를 가져다 놓았거든. 장객주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네 놈이 왜? 대체 왜? 기억해라. 너는 내 복수의 제물이 아니라 그저 미끼일 뿐이다. 큰 고기를 낚기 위한. 명우는 장객주의 동보다리를 챙겨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빗속에는 다리를 다쳐 기어갈 수밖에 없는 장객주만이 남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대감의 저택 대문 앞이 웅성거렸습니다. 대문 앞에는 멍석마리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장객주가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명운이 남긴 쪽지가 꽂혀 있었지요. 배신자의 말로는 죽음뿐이다. 붉은 나비. 붉은 나비? 이놈이 자기가 붉은 나비라고 자칭하며 도망치려 했구나. 내 돈을 들고 튀려다 누군가에게 당한 모양이군. 김대감은 명운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장객주가 도망치다 당했다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조차 버리게 된 것입니다. 대문 틈 사이로 바보 명운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사탕을 와작 깨물어 부수며 웃었습니다. 잘 가시오, 객주. 당신의 희생이 김대감의 자금줄을 영원히 끊어놓을 것이오. 불길한 까마귀 울음소리가 저택을 감돌았습니다. 김대감의 저택마당. 다리를 다쳐 일어서지도 못하는 장객주가 멍석 위에 꿇어앉혀져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겁에 질린 하인들이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태감마님,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10년을 개처럼 일했습니다. 그 가짜 장부는 모함입니다. 믿어달라? 내 돈을 들고 야반 도주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끌려온 놈을? 김대감은 명운이 남긴 배신자의 말로 라는 쪽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객주가 적들에게 돈을 넘기려다 실패했다고 굳게 믿고 있었지요. 네 놈이 빼돌린 내 은자들은 어디 있느냐? 놈들에게 상납이라도 한 개냐?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억울합니다, 대감. 스릉. 날카로운 쇠붙이가 뽑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심은 독보다 무서운 법입니다. 김대감은 자신의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한 분노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금고직이었던 사내를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 배신자를 처단하라. 다시는 내 집안에 이런 쥐새끼가 나오지 않도록. 대감마님! 아! 서걱 하는 소리와 탈썩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쏴!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당에 남은 붉은 흔적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며칠 뒤 김대감의 사랑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쾅!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소리와 함께 쌀과 비단을 납품하던 상인들이 몰려와 아우성을 쳤습니다. 대감! 외상값이 밀린 지가 언젠데 아직도 소식이 없소? 장객주가 죽었다고
돈까지 떼먹을 셈이요? 시끄럽다. 장객주가 관리하던 비밀 장부만 찾으면 금방 해결될 일이야.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비밀 장부는 없었습니다. 진짜는 이미 명운이 태워버렸고 김대감이 가진 건 명운이 조작해둔 가짜 장부 뿐이었으니까요. 이게 말이 돼? 장구가 하나도 없어? 장객주의 놈이 정말 다 빼돌린 거야? 아니면 그제야 김대감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돈이 어디 있는지 아는 유일한 사랑, 장객주를 제 손으로 없애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비 내리는 처마 밑 다보 명운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짤랑 짤랑. 명운은 품에서 엽전 하나를 꺼내 공기놀이 하듯 던졌다 받았다 했습니다. 돈 없다. 대감마님, 돈 없다. 밥도 안 준다. 어리석은 늙은이. 네 손으로 네 오른팔을 잘라냈으니 이제 피를 흘리며 말라 죽는 일만 남았구나. 번개가 번쩍 하고 칠 때 명운의 얼굴에는 서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줄이 끊긴 김대감의 저택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급료를 받지 못한 사병들은 불만에 찹고 담벼락은 허술해졌습니다. 안 되겠다. 돈이 없으면 힘으로라도 눌러야지. 지방에 있는 사병들을 다 불러 모아 내 목을 노리는 놈들이 오기 전에 집을 요새로 만들어. 그래, 다 불러 모아라. 한꺼번에 너희들의 무덤으로 보내주마. 굶주린 늑대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인을 지키러 오는 게 아닙니다. 먹잇감의 냄새를 맡고 올 뿐이지요. 굶주린 늑대들이 피냄새를 맡고 왔구나.